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의 전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몽땅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조교수로 임용이 되어 현재는 전임교수로 일하고 있죠. 가볍게 연애를 한 적은 두어 번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난 건 그 남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취미생활로 와인 공부를 했는데 와인 공부 모임에서 그 남자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남동생과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체는 사원수 100명 안팎의 중소기업이었고 그 남자는 이사직책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과묵해 보이면서도 젠틀한 사람이었고 나이도 비슷하고 와인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도 있었기에 금방 가까워지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전공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참 열심히 공부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 여자친구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저를 존경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의 일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이요. 제가 딱 원하던 포용력 있는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빠르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결혼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며 결혼을 생각해보게 된 거였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축하해 주셨으니까요. 저도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제 앞으로 자산이 충분하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딸이 뒤늦게 결혼한다고 하니 결혼 자금은 다 대주신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건설 쪽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셨고 저도 커오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이 자라왔거든요.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들어갈 집도 천천히 알아보면서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께 드릴 꽃다발과 함께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와인도 한 병 사서 남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친네 집은 마당이 넓은 주택이었는데 남친이 초인종 누르고 저희 왔다고 하니 젊고 맑은 얼굴의 한 여자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 여자는 예비 시동생의 아내인 저한테는 예비 동서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남친에게 듣기로 남동생은 5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했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산다고 했거든요. 반갑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 애띠고 어려 보인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동서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도 현관문을 열고 저희를 버선발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오느라 고생했어, 우리 맏며느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럼 얼른 들어와. 차는 안 막혔어? 어머님은 말투에도 몹시 애교가 많으신 편이었고 저한테 너무 살갑게 잘해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당연히 저도 좋았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렇게 성격이 밝고 좋으신 분이라 다행이다 생각하면서요. 저는 꽃다발과 와인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방방 뛰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뭐야, 작약이잖아. 내가 이 꽃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 어머님 이 꽃 좋아하세요? 그럼 기품이 있고 우아하잖아. 우리 맏며느리처럼. 아, 과찬이세요. 아니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고상한 거. 세상에 이거 아버지가 즐기는 와인인데 우리 맏며느리 너무 센스 있어.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런가? 어머님의 과한 칭찬에 저도 몸둘 바를 모르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한없이 웃으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표정을 싹 굳히시더니 동서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둘째야. 이거 형님이 사온 거니까 화병에다가 예쁘게 꽂아. 꽃꽂이 할 줄 알아? 못하겠으면 이 모양 그대로 밑에 끝만 풀어서 꽂아놔. 괜히 너가 만지지 말고. 알았니?
어머님의 말에 동서는 급하게 달려와 꽃다발과 와인을 받아가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달라진 어머님의 말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한테는 늘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셨는데 그 순간 예비 동서한테는 정말 차갑고 냉랭하게 말하셨거든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는 손님이고 동서는 이 집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니까 편해서 그러신가 보다 싶었죠. 어머님은 이제 맏며느리니까 집 구경도 세세하게 해보라고 하시며 제 팔을 잡고 집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보니 동서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음식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음식량이 너무 많고 가짓수도 많은 것 같아서 저걸 혼자 어떻게 다 하나 싶었죠. 몸도 작고 갸날픈데 너무 고생이다 싶어서 자꾸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집 구경을 다 하고 어머님은 주방에 있는 동서더러 음식 다 했냐 하셨죠. 거의 끝나가요. 아휴, 너는 왜 이렇게 굼떠? 형님 배고플 텐데 안 서두르고 뭐해? 죄송해요. 어머님 거의 다 했어요. 하여튼 어머님은 또 동서를 막 구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시더니 미안해. 배고프지? 제가 행동이 너무 굼떠서. 저 괜찮아요, 어머님. 동서 혼자서 바쁠 텐데 저라도 좀 도울게요. 아이고 됐어. 그런 거 하지 마. 공부하고 논문 쓰는 손으로 괜히 물 묻힐 필요 없다. 나는 우리 교수 며느리 고생시킬 생각 전혀 없는 시어머니야. 가만히 있다가 수저 들고 밥만 맛있게 먹으면 돼. 어머님은 분명 저한테 과할 정도로 잘해주셨지만 저는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너무 그 상황이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동서는 주방에서 혼자 땀 뻘뻘 흘리며 음식 준비하고 저한테는 가만 있으라 하시니까요. 게다가 동서도 듣고 있는데 동서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한테 식구들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지는 않아서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발 동동거리며 음식 준비하고 구박받는 동서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식사 준비가 다 끝났고 저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종류도 많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데다 플레이팅도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음식 솜씨가 상당한 것 같았죠. 세상에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 많이 먹어라. 저는 웃으며 동서에게 그랬죠. 잘 먹을게요. 만든다고 너무 고생 많았죠. 저는 음식 준비한 게 동서다 보니 고맙다고 한 건데 그 순간 집안 분위기가 좀 묘해졌습니다. 동서도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것 같고요. 어머님은 약간 굳은 표정으로 제가 뭘 그렇게 했겠어. 내가 재료 다 사다 놓고 쟤는 그냥 굽고 지지기만 한 거야. 아, 어머님이 재료 다 준비하셨어요? 잘 먹을게요. 그래 많이 먹어. 우리 맏며느리 주려고 내가 백화점 식품관 가서 특등급 한우에 전복에 다 사온 거니까. 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 앞에서 동서 혼자 내내 땀 흘리며 고생해서 음식을 했는데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지 생각하며 일단 식사를 하는데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동서가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숭늉 만든다고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숭늉 다 하고서도 애꿎은 주방 정리만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저기 동서 얼른 와요. 국 다 식어요. 그런데 제 물음에 또다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먹어. 동서도 먹어야죠. 저는 괜찮아요. 먼저 드세요. 아니에요. 음식 만든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떡해요. 얼른 오세요. 쟤는 신경 쓰지 말고 먹어도 돼. 나중에 알아서 먹어. 나중에요? 왜요 굳이? 여기 음식 따뜻할 때 같이 먹으면 되는데. 아휴 우리 맏며느리 잔정도 많네. 그런데 옆에서 남친도 아무렇지 않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신경 쓰지 마. 재수 씨는 나중에 먹으면 돼. 자기 먼저 먹어. 저는 그 순간 남친도 너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다 같은 한 식구고 심지어 음식 준비까지 한 사람인데 저렇게 멀뚱히 세워놓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한다니요. 그 집은 그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일단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사부터 했습니다. 음식은 분명 맛있었지만 그 분위기와 상황이 너무 이상한 데다 동서도 신경이 쓰여서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나서 저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는데 그때까지도 동서는 내내 주방에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동서의 남편인 예비 시동생까지도 그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 구는 겁니다. 자기 와이프는 밥도 못 먹고 주방에서 내내 설거지하고 치우고 있는데 남편이라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 화장실? 저쪽으로. 아니요, 어머님. 아니요, 어머님. 동서 혼자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좀 거들어 주려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휴, 왜 그래 자꾸. 손님으로 왔으면 편하게 있어도 된다니까. 그렇긴 한데 동서는 아직 밥도 못 먹었고 그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제 말을 확 자르시더니 동서한테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야! 너 그거 그만하고 밥 먹어 빨리! 그 말에 동서도 당황하며 아 이것만 하고요 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하고 밥이나 일단 먹으라고! 네. 저는 너무 놀라 벙쪄 있는데 어머님이 다시 웃으며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쟤 이제 밥 먹는단다.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차 좀 더 마셔봐. 이게 김해 장군 차인데 깔끔하고 맛있어. 분명 남친네 가족들은 저에게 몹시 잘해줬지만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제 눈앞에서 분명히 사람을 가리면서 대하시는 게 너무 보였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그런 행동을 남친 포함 다른 시댁 식구들도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남친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어땠어? 잘 대해주셔서 감사한데 동서한테 대하시는 거 보곤 좀 놀랐어. 뭐가? 동서는 식사도 같이 안 하고 동서한테 말도 좀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난 또 뭐라고. 엄마가 재수 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왜? 그냥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도 안 맞고 성에 안 차서. 원래 내 동생도 결혼 생각해뒀던 여자가 있었거든. 부모님하고도 잘 아는. 근데 재수 씨는 우리 회사 알바생이었는데 내 동생이랑 언제 정분이 난 건지 재수 씨가 애를 덜컥 가진 거야. 애를? 그래서 결국 원래 결혼하려던 집안이랑은 파토나고 내 동생도 재수 씨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쳐서 결국 부모님이 포기하고 결혼시킨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애는 결국 유산됐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선 더 싫은 거지. 애 때문에 결혼 허락해준 건데 애는 없어졌고 눈에 가신 거야.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회사 다니는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아이까지 갖게 한 것도 어머님 둘째 아들이고 결혼시켜달라 떼쓴 것도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애먼 동서만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같이 살았는데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재수 씨는 친정도 엄청 가난해. 아버지 한 분 계신다는데 직업도 변변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오죽 마음에 안 들어 하겠어? 그래서 대놓고 그렇게 구박하시는 거야? 에이, 구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엄마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플러스 살림하고 가르쳐 주는 거지. 워낙 뭘 모르잖아. 못 배웠고. 집에 엄마도 안 계신다니까 살림 이런 거나 똑바로 배웠겠어? 저는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친을 보고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제가 남친과 결혼까지 생각한 건 속이 깊고 차분하고 진중해 보여서인 게 컸어요. 그런데 동서가 집이 가난하고 학력이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남친한테도 실망이고 남친네 집 분위기도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 복잡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동서도 너무 짠해 보였습니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집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서글플까 싶었죠.
하지만 남친의 말 맞다나 저한테는 몹시 잘해주셨고 제 상황만 보자면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뒤로하고 그 뒤에 있던 예비 시아버지 생신을 축하하러 집에 또 들르게 되었죠. 역시나 동서 혼자 진땀 흘려가며 많은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엔 바로 옷 벗어놓고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님은 첫째야, 너 뭐해? 저도 좀 거들게요. 어차피 동서가 다 해놔서 그냥 차리는 것만 좀 도우려고요. 됐다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해. 간단한 건데요, 뭐. 제 말에 어머님은 더 이상 말은 못하고 애꿎은 동서만 노려보시더라고요. 동서도 눈치를 보며 음식만 만들고 있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자리를 뜨셨어요. 나이도 어린데 어쩜 이렇게 손끝이 야무져요? 음식도 너무 맛있던데. 아니에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음식 솜씨는 타고나나 봐요. 나는 해봐도 잘 안 되던데. 잘하실 것 같은데. 다음에 좀 가르쳐 줄래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됐어요. 나 먹을 건 배워서 내가 하면 되는데요. 이거 다 됐으면 이제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런데 동서가 좀 우물쭈물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요. 비록 결혼은 안 했지만 나도 동서라고 이미 부르는데요, 뭐. 저번에 저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동서는 그렇게 말하며 웃는데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왠지 아프더라고요. 결국 같이 밥을 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이 집에서 외로웠으면 편들어 준 걸로 저렇게 고마워할까 싶기도 했죠. 동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함부로 대하면 동서도 참지 말고 할 말 하는 게 어때요? 내가 보니까 좀 심하시던데. 괜찮아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면 안 되죠. 동서가 상처받잖아요.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이해는 돼요. 저희 남편도 원래 엄청 부잣집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었다는데 제가 성에도 안 차실 것 같고. 그게 뭐 동서만의 잘못인가요? 약혼자 있는데 동서한테 찝쩍거린 도련님 잘못이죠. 어쨌든 모자란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이해돼요. 동서는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가 짠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집에서 무시당하다 보니 동서 스스로도 자신이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를 몇 번 본 적은 없지만 내 보기에 동서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음식 똑부러지게 잘하는 거 하나만 봐도 충분히 야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기분 나쁜 거 마냥 참지 말아요. 그러다가 속에서 병 생겨요. 제 말에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감사해요, 형님.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저는 동서가 꼭 친동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하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동서랑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님은 밖에서 마음에 안 드는 듯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저한테 결혼팸을 보여주실 거 있다면서 잠깐 방에 오라 하셨어요. 근데 정작 들어가 보니 폐물은 없고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첫째야. 네, 어머님. 네가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기도 하고 우리 집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둘째하고 그렇게 가깝게는 안 지냈으면 좋겠어. 네? 황당했습니다. 보통은 며느리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대놓고 가깝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금묵자학이라는 말도 알지? 괜히 너가 저런 애랑 어울리면 수준 떨어져요. 같은 집에 산다고 같은 수준인 거 아니거든. 내가 어쩌다가 쟤를 며느리로 얻기는 했는데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든다. 엄마는 없고 홀아버지 혼자 쟤를 키웠다는데 뭐 제대로 된 가정교육은 받았나 싶고
친정도 정말 볼 거 없더라고. 쟤도 그래. 집이 그 모양 그 꼴이면 지가 공부라도 악착같이 하든가. 공부머리도 없는지 요즘 같은 세상에 고졸이란다. 고졸이 뭐냐? 하다못해 지방대 어디라도 졸업은 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남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너도 괜히 쟤랑 자꾸 말 섞고 그러지 마. 네가 그렇게 해주면 쟤는 지도 우리랑 같은 수준인 줄 알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신다니요. 이 집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 수준 따지고 대놓고 무시해도 된다고 하나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어머님은 다시 묻더라고요. 내 말 알겠지? 똑똑한 애니까 뭔 말인지 알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은 그러니까 동서가 친정도 형편이 어렵고 고졸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 말씀이세요?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니? 사람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맞다 그거지.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 어머님도 그런 제 모습에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친이 방문 열고 나와서 와인 드시라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좀 더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앞만 생각해도 진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이 일을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도 몹시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그렇게 안 봤는데 뭐 그런 집이 다 있느냐고요. 어머님의 태도도 황당하지만 그걸 당연하다는 듯 방관하고 있는 남친과 다른 시댁 식구들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결혼하는 것도 고민했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무시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까 싶었거든요. 다른 안 맞는 부분들은 맞춰가면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맞추고 고치고 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결혼을 좀 보류하자고 했는데 당연히 남친은 난리가 났죠. 그런 이유로 미루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솔직히 결혼 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남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펄쩍 뛰었습니다. 어쨌든 당장 헤어지자는 건 아니고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싶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희 학교로 불쑥 찾아오신 겁니다. 다짜고짜 찾아오신 거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저희 학부 교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정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디 가요? 이분은 저희 예비 시어머니신데요. 학교에 찾아오셔서 잠깐 내려가려고. 그래. 정 교수 곧 결혼한다고 했지?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어머님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두 분이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우리 구면 아닙니까? 예? 어디서 봤는데? 하시더니 갑자기 그래. 혹시 정일여상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에 어머님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예? 맞아. 세상에 여기서 다 보네요. 맞아. 세상에 여기서 다 보네요. 이렇게 세상이 좁아. 가만히 있어봐. 이름이 뭐였더라? 그 말에 어머님 제 눈치 보면서 말 허둥지둥 거리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저는 처음 뵀는데. 예, 우리 얼른 가자. 할 얘기 있잖아. 네, 어머님. 저 교수님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그래요. 어머님은 허둥지둥 저 끌고 가시고 교수님은 끝까지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죠. 뭐지 생각하며 일단 어머님과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도 교수야? 네, 같은 학부 교수님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처음 봐. 갑자기 아는 척을 하니까. 근데 어머님 정일여상 나오셨어요?
아니라니까. 네. 근데 너 결혼 보류하자고 했다며? 들어보니까 내가 둘째를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다고.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남친이 저렇게 전했나 싶더라고요. 나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내가 너한테 그랬니? 누구한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서도 같은 식구잖아요. 내가 그때 알아듣게 말했잖아. 같은 집에 산다고 같은 수준 아니라고. 너는 교수식이나 된다는 애가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리고 고작 그런 이유로 결혼을 왜 파토내?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네가 이 나이까지 공부만 했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나 보다. 어머님은 이제 저도 대놓고 까내리시더라고요. 저는 한숨만 나왔죠. 결혼을 그렇게 없는 게 어딨어. 톡 까놓고 둘째가 네 친동생도 아니고. 나는 네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 아휴. 근데 좋아. 내가 100번 양보해서 둘째 대할 때 좀 신경 써서 대하마. 그러면 되지? 어머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잖아. 너도 숙이는 게 있어야지. 저는 주변 보는 눈도 있고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듯 한숨을 쉬시더니 이번 주에 조카 결혼식이 있다고 거기에 무조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척들한테 저 인사시킨다고요. 저는 참석은 좀 힘들다 했는데도 무조건 오라고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전 일단 어머님이 좀 가셨으면 해서 대강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어머님을 보내놓고 다시 제 연구실로 돌아와 한숨을 쉬며 어머님과의 대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와 함께 아까 그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정 교수. 네, 교수님. 아까 그 어머님은 가셨어? 네. 내가 내 방에 가니까 그제야 생각이 나는 거야. 자네 어머님 이름. 네? 아까 어머님이 모르시는 분이라고. 모르기는 내가 기억해. 나랑 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미팅도 했는데. 미팅요? 그래. 자네 시어머니 될 사람 이름 장정숙 맞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 맞다니까. 내가 여간에선 사람 얼굴이랑 이름 절대 안 까먹어. 장정숙이는 내가 특히 못 잊지. 근데 무슨 자기 정일여상 안 나왔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 어떻게 아시는데요? 나 대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 몇 명이랑 근처 여대 애들 몇 명이랑 다 같이 단체 미팅을 했거든? 근데 내 친구 한 놈이 여자들 중 하나를 알아본 거야. 장정숙이 말이야. 자네 시어머니 될 사람. 어떻게 알아봐요? 걔는 그 여대가 아니었거든. 내 친구 중 하나가 걔를 잘 알았는데 장정숙이는 그 동네에서 제일 꼴통으로 유명한 여상 출신이고 그것도 중간에 사고 쳐서 졸업도 제대로 못했다지?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님과 교수님 말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교수님이 말했던 그 여대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 걔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유명했다지. 건달 같은 애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거기 뒤에 앉아 다니기로. 아마 그거 걸려서 학교도 잘렸다던데. 근데 갑자기 요조숙녀처럼 그 여대 나왔다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내 친구놈 하나가 나 너 아는데 너 고등학교도 잘리지 않았냐 왜 거짓말하냐 한 거지. 개망신 당하고 장정숙이는 생 난리치고 그 자리 그냥 뛰쳐나간 것도 기억나. 근데 내가 왜 기억하느냐면 결국 어찌저찌 내 친구 한 놈이랑 장정숙이랑 사귀었거든. 그래서 다 같이 술도 몇 번 먹었어. 술도 말술이고 성격도 화통하더만. 그러다가 나중에 내 친구놈하고도 헤어지고 그 다음부터 못 봤는데 이 나이 돼서 우리 학교 복도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그것도 정 교수 시어머니 자리로. 얼굴이 좀 늙긴 했어도 그대로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교수님 말대로라면 저희 어머님은 자기 학력도 거짓말한 거였고 심지어 고졸도 아니었습니다. 사고 쳐서 고등학교 중퇴니까 중졸인 셈이었죠. 교수님이 이름까지 아시는 거 보니 저희 어머님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싹 거짓말을 하신다는 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교수님 돌아가시고 가만 생각해봤는데 어머님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니 유독 학력에 더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를 더 못살게 굴고 제가 대학 교수인 것에 더 집착하시는 듯 했죠. 저는 더더욱 그 결혼은 안 해야겠다 마음을 굳혀갔습니다. 그런데 남친네 조카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가려고 했는데 남친은 지금 출발한다고 문자 보내더니 마음대로 집 앞까지 데리러 온 겁니다. 저는 좋다. 오늘 가서 완전히 끝내겠다 생각하며 차에 올라타고 결혼식에 갔어요. 어머님은 제가 오자마자 친척분들에게 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특히 시고모 분들에게요. 곧 결혼할 우리 첫째 며느리예요. 국립대에서 교수하고 있다는. 아휴, 우리 올케가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드디어 실물 보네. 둘째는 영 탐탁치 않아 하더니 첫째는 교수 며느리였네. 그렇죠 뭐. 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서는 죄인 마냥 고개만 숙이고 옆에 서 있고요. 아휴, 근데 여기는 너무 건조하다. 목이 칼칼해. 물 좀 어디 없나? 물이요? 잠시만요. 어머님은 동서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너 뭐해? 편의점 가서 물 좀 사와. 네, 몇 개. 알아서! 어머님이 소리를 빽 지르시니까 동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물 사러 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는데 저 한순간이라도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바로 시고모분들한테 동서 욕도 하시는 겁니다. 아휴, 멍청하면 센스라도 있던가. 내가 저거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데서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쟤는 그래도 되는 애예요. 아휴, 확 이혼이나 했으면 좋겠어. 같이 다니기 창피해 죽겠어요. 잠시 후에 동서가 물을 3개 사들고 왔어요. 잘 사왔는데 또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 빨대 같은 거 갖고 와야지. 화장 다 지워질 일 있니? 너는 이런 걸 일일이 말해줘야 돼? 아휴, 멍청한 건 답도 없다더니 빨리 갖고 와. 동서 그 말 듣고 거의 울 듯 하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거기에 더 있고 싶지 않았고 그냥 할 말하고 끝내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동서, 가지 마. 어머님이 직접 가세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시고모 2분, 남친까지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들 이게 뭘 잘못 먹었나? 라는 표정이더라고요. 뭐? 자기야, 무슨 소리야? 동서 시키지 마시고 어머님이 직접 가시라고요. 얘가 뭐라는 거야? 너 뭐 잘못 먹었니? 아니요. 어머님은 시고모 2분 눈치를 보더니 저를 확 땡기시면서 그러는 겁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팔을 탁 쳤습니다. 이거 놓으시고요. 교양없게 왜 남의 팔을 막 잡아당기세요? 야! 자기 미쳤어? 엄마한테 왜 이래? 어머님이 하신 말씀 잘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어머님 말씀대로 할까 싶어요. 학력이고 집안 수준에 따라서 무시해도 된다고 하셨죠. 그 논리면 제가 이제부터 어머님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중졸이시잖아요. 고등학교 중퇴. 그것도 사고 쳐서. 제 말에 어머님이 입 떡 벌어지고 뒤에 시고모님들까지 놀라시더라고요. 저게 뭔 소리야? 아니에요. 너 미쳤니? 남친도 몰랐는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그때 마주친 교수님이 어머님 얘기 자세하게 해주시던데요. 동네에서 장난 아니셨다면서요. 여상 다닐 때 여대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단체 미팅 나왔다가 망신당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그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그 여대 나왔다고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거 학력 위조예요. 큰일 나요. 야! 어머님이 소리를 질러서 그 결혼식장 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엄마, 진짜야? 엄마 거기 나온 거 아니야? 옳게 거짓말한 거야? 아니에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너 따라 나와봐. 아니요, 싫어요. 어머님이 왜 저보고 나오라 말아 명령 지리세요. 그리고 동서, 앞으로 동서도 어머님 무시해도 돼. 어머님은 중졸이시거든. 동서가 더 학력 좋아. 제 말에 동서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얼굴까지 벌개져서 폭발하기 직전이고 당장이라도 저한테 덤벼들 눈치셨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한 건데요. 야!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게 다 있어. 내가 너 교수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사람이 우스워 보여? 네, 우스워 보여요. 어머님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학력은 아니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무시하고 수준 운운하시는 게 우스워요. 야!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그만하지 뭐. 솔직히 수준 차이 너무 나서 이 결혼 언제 엎어야 되나 했거든. 이쯤에서 그냥 엎자. 나는 가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려는데 어머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갑자기 제 옷을 확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저 그 순간 어머님한테 맞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동서가 어머님 팔을 확 잡고 말리더라고요. 야! 너 안 나? 못 나요. 그만하세요. 이것들이 진짜! 그전에는 아무 말 못하고 밟으면 밟는 대로 가만히 있던 동서가 저 맞을까봐 어머님 팔을 있는 힘껏 붙잡고 있는데 그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떠밀고 동서 챙겼습니다. 어디 한번 손대보세요. 바로 경찰 신고하고 콩밥 먹여줄 테니까. 동서는 저보고 얼른 가보시라고 했는데 동서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깽판은 제가 치고 동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동서도 저보고 자꾸 가라 그래서 일단 그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솔직히 속 시원하긴 한데 한편으론 동서가 너무 눈에 밟히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렇게 식장을 나오는데 남친이 어느덧 따라 나와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미쳤어? 일부러 이런 거야? 그러게 안 간다는데 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느냐고. 진짜 또라이네. 그 말에 코웃음 쳤습니다. 내가 또라이면 너나 너네 식구들은 더 또라이 사기꾼이야. 야, 너 교수라고 우리 집에서 대접해주니까 뭐라도 된 줄 아냐? 너하고 너네 가족이야말로. 뭐라도 된 줄 알고 사람 무시하니? 진짜 웃기지도 않아. 너 뭐 돼? 와, 진짜 수준 떨어지네. 야, 됐다. 네 수준 잘 받고 너랑은 끝이다. 이제 끝내줄 마음 먹은 거야? 그래 고마워. 너네 집 수준에 꼭 맞는 사람 만나길 바래. 아, 학력 위조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보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욕지거리도 좀 들렸지만 무시하고 갔죠. 그렇게 저는 유치하게 한바탕 거나하게 싸우고 그 남자와 끝을 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저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오지랖이냐고요. 하지만 상황이 좋다고 잘 대해주고 상황이 안 좋다고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으로 여기고 살아가나요? 제 상황이 달라지면 저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사람들일 텐데요. 또 어머님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직접 겪어보시라고 일부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못 깨달으시겠지만요. 남친하고 끝낸 건 괜찮은데 남아있는 동서는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 동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라고요. 제가 급히 가보니까 동서는 캐리어까지 싸들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자초지종 들어보니 그 결혼식 일로 M1 동서한테 화풀이 엄청 하셨대요. 저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왜 자기 말리느냐 하면서요. 동서도 그전까진 무시하니까 그냥 무시받고 살았는데 제 얘기 듣고 생각이 많아졌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이걸 참고 있어야 되나, 뭐 좋은 꼴 보려고 여기서 식모 노릇 자처하고 있나 싶더래요. 그래서 그냥 밥상 제대로 엎어버리고 이혼하겠다 지르고 집 나왔답니다. 저는 너무 잘했다고 폭풍 칭찬했습니다. 부려먹고 무시하고 깔보기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가족인가요? 동서는 아버지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갈 거고 가기 전에 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협의로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괜찮으면 바로 고향 내려가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 여기서 좀 지내라 했습니다. 지내면서 하고 싶은 일도 좀 찾아보고 이혼 준비하는 것도 내가 변호사 선임부터 다 도와주겠다고요. 제 말에 동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학교 근처에 깨끗한 방 하나 구해주었고 위자료도 무조건 다 받고 나와야 된다고 유명한 변호사 상담도 여러 차례 같이 받았습니다.
동서는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특기를 살려서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런 동서를 응원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서도 아니고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된 거죠. 남친하고 결혼은 깨졌을지언정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저한테 진심으로 고맙고 살면서 두고두고 갚겠다고 하는 동생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도와주려 합니다. 동생에게도 저에게도 그 집과 인연을 끄는 건 참 잘한 일 같아요. 신기한 인연이긴 하지만 그만큼 좋은 인연 앞으로도 잘 유지해 나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